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십성 중에서 DNA에 대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비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급제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비견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DNA가 비견이 있다는 얘기는, 내 사주에 비견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이 비견, 쉽게 말해서 자존심과 고집이 세고 솔직 담백하고 이런 성질의 육식갑자 중에서 이 육식갑자 중에서 이 신유일주가 가장 이 비견의 이런 성정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사주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8글자가 있으면은,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왜? 이거는 나 자신을 나라는 겁니다.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어디냐? 여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가 연주라 그랬고 여기가 월주라 그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이 달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달에. 이게 이제 월이니까 나는 이제 이 날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금으로 태어났는지 목으로 태어났는지 수로 태어났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금의 성정을 가지고, 제가 앞에 이제 음정 오행을 설명드렸지만은, 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금의 성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이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무슨 말이냐? 저번에 말씀드린 그 왕상교수상, 내가 나의 계절에 태어났으면 사람이 금의 계절에 태어나고, 금의 계절이라는 거는 신유수루를 말하는데, 금의 계절에 태어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인목이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이 당당하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왜? 내가 내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당당하고 어젓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데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그래서 항상 딱 사주 8글자 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초보자들이 한눈에 쫙 읽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은 이거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제일 처음 볼 때가 어딘가 하면 여기가 1번.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나는 뭘로 태어났는가? 어떤 오행으로 태어났는가? 그 오행이 몇 월 달에 태어났는가? 내가 나의 계절에 태어났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가 일간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병호월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태양이라는 거는 제가 10천간 설명을 좀 말씀드렸지만은, 온 세상에 그냥 빛을 쫙 밝혀서 만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병화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화가 일단 햇빛을 쫙 비출 만큼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임자월에 태어났다. 엄청난 물이죠. 아래로 다 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병하지만은 한겨울에 태어났다. 이 햇빛이 그렇게 강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강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이 자리, 2번 월지, 그다음에 3번은 여기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자, 여기는 내가 몇 월 때로 태어났느냐? 그렇게 하면 대충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목으로 태어났는데 여기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 6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미 6월은 양력으로 9월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무가 그때는 9월 정도 되면 나무가 이미 꽃이 피고 열매를 다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목이 그렇게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내가 깔고 앉은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하면 나 일간의 병화 일간의 행동 생활 태도 그다음에 배우자 관계 그런 거를 갖다가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자 저희가 저 앞시간에 60갑절을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먼저 이렇게 제일 처음 60갑절 시작이 갑자인데 갑자 또 있고 을축도 있고 자 병인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는 깔고 앉은 게 수생목이는 여기는 인성을 깔고 앉았구나. 그다음에 목극토 여기는 재성을 깔고 앉았구나.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또 뭐 무신이 있다. 그러면 토생금이니까 이거는 하여튼 식신상관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식신인데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내가 밑에 깔고 있는 자리는 나의 행동과 생활 태도 뭐 배우자 문제 직업 관계 이런 거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밑에 보니까 이를 깔고 앉았구나. 그럼 이게 인성이네. 그다음에 이거는 나는 식신을 깔고 앉아서 식신의 행동과 생활 태도를 보이겠구나. 여기는 재를 깔고 앉았으니까 나는 재성의 행동과 생활 태도를 보이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비견과 급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일간에 예를 들어서 무토다. 그러면은 비견이 되려면은 밑에 이제 무진을 깔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비견이 되겠죠. 이제 깔고 앉은 게. 그런데 토 위에 토라는 겁니다. 토 위에 토 밑에 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간이 무토인데 행동과 생활 태도도 이 비견의 행동과 생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비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옆에 있어도 이거는 뭐 내가 넓은 땅인데 있어봐야 뭐 크게 뭐 내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밑으로 와버리면은 비견이 안 그래도 고지식한데 행동 그 자체 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아래위로 있는 경우가 정말 이런 게 강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성품은 좋을 때는 이런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비견이 와버렸다. 그럼 또 여기까지도 비견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초년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 유산이라든지 또 어릴 때는 뭐 부모의 일단 뭐 어머님의 뭐 젖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충분히 묻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견이 많을 때는 인덕이 없다. 초년 고생이 많다. 그래서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 왜? 조그만 돈을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있다가 보니까 주변과 충돌이나 부부 갈등이 많다. 왜? 이 자리가 배우자 관계가 그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또 토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이 많으면은 이런 안 좋은 점도 있다고. 그리고 또 비견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 급지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비견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내가 일간인데 옆에 또 경이 있고, 또 경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다 비견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불인데 옆에 또 불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비견이구나. 비견. 그럼 이거는 말씀대로 이런 급제가 되겠죠. 음량이 다르니까. 이런 급제가 되는구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급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일간과 같은 오행입니다. 금이면 금은, 목이면 목 말씀드렸지만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음양이 다른 거. 자, 이런 식으로. 나는 음한데, 음한데 옆에 양화가 떠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화가.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급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비견이 되겠죠. 같은 거는 비견, 다른 거는 급제. 예,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음토가 있는데 옆에 무토가 있으면 이거는 급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견급제 차이가 뭐냐?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차이는 뭘까? 자, 첫 번째, 곧고 고지식하고 일관성이 있다. 왜? 아래 위든 옆에 있던 간에 내 힘이 되어주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은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주에서 비견이 많은 분들은 일단 곧고 고지식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내 힘도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급제는 근데 비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급제가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연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연성, 융통성이 부족하다. 왜? 고지식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유연성하고 융통성이 있는데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비견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급제라는 걸 먼저 보시면은 뒤에 있는 아까 그 비교표가 쉽게 이해가실 겁니다. 일간과 같은 오행, 근데 음양이 다른 거 이게 이제 비견인데, 자, 일간에 힘이 되어준다. 마찬가지 비견과 급제는 내는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일단 내한테 힘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이 급제가 사주에 많으면은 어떤 성향이 많은가 하면 대체적으로 좀 계산적이다 그러면은 좀 말이 어린데 이게 계획적이고 이게 이거 활자가 리얼이 빠졌네요. 계산적, 계획적이고 실리적인 생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에 밝고 순발력이 탁월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또 이제 이게 또 부정적으로 되어버리면은 재물과 이성에 대한 집착으로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고 가정직업의 이동과 변동이 왜 재물을 뺏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재물을 뺏어간다. 그다음에 자기 본의적 해석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부터 이게 왜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이재에 밝고 이렇게 되냐. 자, 이 급절한 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내가 일간이 정하다. 그럼 여기 깔고 앉은 게 화급금이니까 재물이죠. 재물인데 옆에 이렇게 병화가 떴다는 겁니다. 병화가 떠가지고 예를 들어
병호월이 되어버렸다. 이러면은 내가 이 검을 녹이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검을 녹이기가 쉽고 힘이 세다는 겁니다. 왜? 나는 그냥 촛불 난로불인데 옆에 있는 거는 태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촛불 입장에서는 항상 옆에 있는 이 병화를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병화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이 정화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대낮에 태양이 이렇게 막 밝히고 있는데 촛불을 켜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정화는 항상 이 병화를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조심성과 경계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항상 조심성과 경계성. 왜? 옆에 내보다 더 뛰어난 놈이 있다는 겁니다. 더 뛰어난 놈이.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보십시오. 옆에 내가 이렇게 개수인데 개수는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뭐 계곡물, 맑은 물, 뭐 쫄쫄쫄 흐르는 개천물 이런 건데 옆에 이렇게 더 이런 물이 와버리면은 이게 두 개가 섞이면은 이건 말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본성은 개수의 본성, 맑고 깨끗한 거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도 마찬가지로 옆에 이렇게 급제가 떠버리면은 항상 조심스럽고 경계성을 드러내고 또 내보다 더 잘난 놈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이재에 밝다는 겁니다. 악착같이 밝고 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순발력도 탁월하고 호기심도 많다. 이게 너무 이제 강하게 표출이 되어버리면은 재물과 이성에 대한 집착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또 내 거를 지키려고 하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정이라든지 직업의 이동과 변동이 심하다. 그리고 매사가 자기 분의적 해석이다. 왜? 내보다 뛰어난 놈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얘를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급제라는 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재물을 뺏어가는 겁니다. 재물을 뺏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일간의 입장에서는 주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서 병화가 또 왔다. 이렇게 되면 이 불은 존재 가치가 없죠. 똑같은 의미. 그래서 딱 급제가 예를 들어서 사주에 많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계산적, 계획적이고 아주 실리적이고 조심성, 경계성을 드러내고 사람을 그렇게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동업을 그렇게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이제 성정을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급제, 재물을 앗아간다고 무슨 뜻일까 도대체. 그때는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말하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설명대로 내가 정하고 또 옆에 병화가 떴다는 얘기고 개수 같으면 임수가 떴다는 얘기구나. 옆에 내보다 더 잘난 놈이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잘난 놈이 있는 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당연히 사람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과 급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견은 내 힘이 되어주고 사람이 자존심도 있고 곱고 고지식하지만은 급제는 그렇지만은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성정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런 경우죠. 예. 정화가 있는데 옆에 온통 주위가 불이라는 겁니다. 불. 그럼 이 정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화극금 이게 재물입니다. 재물. 이게 이제 정제라는 건데 정제. 음양이 틀리니까 재물인데 이 재물은 내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이 센 불이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화의 입장에서는 항상가 조심성과 경계성을 드러내고 계산적, 계획적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견을 생각하실 때는 이게 비견을 다르게 생각하시면은 금방 이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떤 하나를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 비견 하면은 아, 신유가 가장 대표적이라 그랬지, 신유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이게 아래 위로 똑같은 걸 말하는구나. 뭐 음이면 양이면 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 위로 똑같다는 얘기는 제가 그랬죠. 이거는 행동과 생활 태도를 나타낸다. 근데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고 고지식하고 일관성이 있다.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비견하면은 신유를 떠올리셔가지고 곱고 고지식하고 일관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적으로 어떤 유연하다든지 융통성이라는 건 좀 부족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한다. 또 이렇게 자존심과 고집이 세다 보니까 타인의 간섭이라든지 통제는 수용이 힘든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지고는 못 사는 겁니다. 지고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보면은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낱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아까 이 비견의 나쁜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자면은 낱말 안 듣고 내 힘 가지고 하다 보면은 실패할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뭐 직업이라든지 사회생활이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급제도 어쨌든 간에 음양은 틀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정사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음양은 틀리지만은 이거는 이거는 양화가 됐는데 어쨌든 불은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뭐 육식갑자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인 이런 그에 비해서 곱고 고지식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곱고 고지식한 정도가 비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견에 비해서 유연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를 수용합니다. 이거는 못하지만은 왜? 아, 내보다 잘난 놈이 위에 있는데 당연히 통제를 수용해야 되겠죠. 수용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조심성과 경계성 이게 급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항상 조심성과 경계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이 급제가 많은 분들은 사람을 그렇게 잘 안 믿습니다. 동굴에도 잘 안 하고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런데 그럼 이게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사주 8글자 중에서 어디에 있어도 이게 다 비견이고 급제고 그렇게 치줘야 되는 거냐?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십성으로 분류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내한테 힘이 되어주고 그다음에 뭐 나의 재물 앗아가는 그런 나쁜 의미로 있다든지 사주 통변을 할 때 꼭 참고를 해야 된다. 그때는 월간 또는 일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주 8글자 이렇게 있으면은 월간 내 위에 있거나 내 밑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일간이 있으면은 요 옆에 있거나 밑에 있어야 진정한 비견과 급제의 의미를 가지고 그 성정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정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내하고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성정을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식을 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십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견급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식신과 상관의 설명을 드리고 끝나고 나면 그 두 개를 갖다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